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드림입니다. 지난 크리소 클래스 1편에서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배와 거기에 얽혀있는 다양한 과학 원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우전드 써니호, 폴라탱호, 우탄 소나오를 통해 더 흥미진진한 과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편의 첫 번째 주제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새로운 배, 사우전드 써니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라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를 등장한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사우전드 써니호인데 이게 밀짚모자 해적단의 첫 배가 바로 고잉 메리호였잖아요. 이게 부서지면서 루피 일당에게는 새로운 배가 생깁니다. 그 배의 이름이 바로 사우전드 써니호인데요. 기존 고잉 메리호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돛을 이용해서 항해하기는 하는데 선박의 뒤쪽에서 공기를 쏴가지고 항해할 수 있는 쿠드버스터라는 기능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가 콜라를 연료로 사용했거든요. 진짜 재밌는 배죠. 현실에서도 폴라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콜라를 연료로 쓰는 건 아닌데 콜라보다 더 재밌는 연료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암모니아를 활용한 선박도 있거든요, 연료로서. 근데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요. 근데 앞서 애니메이션에 본 그 콜라를 연료로 활용한 배는 콜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으니까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잖아요. 근데 암모니아로 이제 가는 선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그 환경 친화적입니다. 현재 배는 대부분 증유로 가는데요. 환경 오염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증유 대신 최근에는 탈탄소 최종 단계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수소, 선박계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메탄올, 그리고 LNG, 그리고 앞서 말했던 암모니아 같은 이런 연료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크리소도 마찬가지겠죠. 친환경 선박 개발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맞아요. 이게 다양한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따로따로 건조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조를 하다 보면 이 연구에 많은 시간이랑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크리소에서는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일까요? 바로 이게 이름하여 해상 테스트 베드입니다. 해상 테스트 베드라는 거는 선박 적용성이죠. 일종의 선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선박 적용성을 해상에서 시험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선박을 따로따로 건조하지 않고 한 곳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 2600톤급이라고는 하는데 한 곳에서 수소연료 전지, 2차 전지, 암모니아 혼소 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추진 기관을 실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크리소에서 해상 테스트 베드 선박을 건조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환경 오염의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해상 테스트 베드 선박이 개발된 만큼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그리고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는 날도 한층 더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선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바로 원피스에 등장하는 잠수함 폴라탱호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피스에는 진짜 다양한 배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앞서 얘기한 잠수를 하는 배가 바로 하트 해적단의 폴라탱호입니다. 폴라탱호가 어떻게 잠수를 하는 걸까요? 원리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원리를 알려면 아르키메데스 혹시 아시나요? 유레카!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이분이 유레카만 외치신 게 아니라 현재 배와 잠수함에 응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한 분이거든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데요.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 핵심이 바로 부력입니다. 부력이 뭐냐면 흔히들 얘기하는 기체나 액체, 이거를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는 유체라고 하는데 이 유체 속에서 물체를 위로 뜨게 하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유체 속에 있는 물체는 그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력은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에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만약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크다면 물체는 당연히 뜨겠죠? 근데 이러한 부력의 원리는 배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잠수함에서도 응용이 되죠. 그래서 잠수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부력 탱크라는 커다란 탱크가 하나가 있어요. 이곳에는 바닷물을 가득 채우면 잠수함의 무게가 잠수함을 받치고 있던 부력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부력이 크니까, 그쵸? 반대로 부력 탱크에 압축 공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압축 공기를 넣으면
물을 잠수함 밖으로 빼내고 이제 공기를 넣은 거니까 잠수함의 무게가 당연히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잠수함을 받치고 있던 부력이 중력보다 커지죠. 그러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잠수함이 아래로 가라앉기도 하고 위로 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플라테모에도 이런 부력 탱크가 당연히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폴라테모도 잠수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력 탱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깊은 바다, 즉 심해인데요. 이번 주제는 바로 심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탄 소나오라는 원피스에 등장하는 심해 작업을 하는 배가 있는데요. 이 배가 현실에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원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늘섬 에피소드 또한 진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늘섬에서 루피 일행이 불법 입국자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에넬이라는 등장인물에게 쫓기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때 이 에피소드에는 루피 일행이 하늘섬으로 올라가기 전에 배 수리를 해줬던 인양왕 마시라도 등장합니다. 이 마시라의 배가 바로 우탄 소나오인데요. 우탄 소나오는 배 앞머리에 있는 원숭이가 바다 밑에 잠긴 배를 인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심해에서 커다란 배를 인양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크리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심해 작업을 하는 그런 로봇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로봇이 있는지 네,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선저 틈새 지역 청소 플랜트, 그리고 수중 건설 로봇, 크래프터 등이 있는데요. 피디님, 이 로봇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일단 어렵긴 한데. 수중이니까 잠수. 네, 먼저 잠수도 맞긴 한데 사람이 직접 하기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심해 로봇들이에요. 선조라는 거는 그 배의 선상 하부, 밑에 부분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끼라던가 따개비 같은 것들이 여기에 붙어서 서식을 해요. 그러면 여기를 계속해서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선저 틈새 지역을 청소할 수 있는 플랜트를 개발하게 된 거고, 수중 건설 로봇은 말 그대로 수중 환경에서 플랜트 같은 거를 건설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돕는 로봇을 말하고, 크랩스터는 어떤 해양 생물을 채집하거나 아니면 해양에 사는 심해에 사는 동물들을 연구하거나 그렇게 할 때 쓰는 해양 탐사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이 앞선 작업들을 모두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하는 해적선을 통해서 선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에만 있을 법한 배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 앞에서 소개된 이야기 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크리소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을 세상 중심으로 이끄는 그날까지 크리소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